중개대상물까지가 어렵습니다. 이게 용어정의하고 중개상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총칙이고요. 민법도 총칙이 어렵죠. 총체적 규칙입니다. 이게 용어정의 중개상물은 끝날 때까지 계속 쓰니까 알아야 되고요. 37페이지에 보니까 법정중개상물 34회 때 출제됐다고 되어 있죠. 법정중개상물, 법에 규정된 중개상물입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규정하고 있고요. 과거 시험에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X로 나왔어요. 즉 시행령, 대통령령으로도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법률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래서 어쨌든 법률로서만, 기출문제는 법률로서만 정한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있다. 그냥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인데요. 토지인데요.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토지는 몇 번지라고 하는 게 그게 필지죠. 부동산 학개론에서 필지와 획지가 있는데 뭐가 더 넓은 개념입니까? 필지, 획지 중에서 필지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지번이 있는 게 이게 한 필지죠. 법률상 거래 단위입니다. 필지라는 게 한 필지입니다. 획지는 일단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지를 획지라고 하죠. 그럼 뭐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획지지만 한 필지가 임야 같은 거는 엄청나게 면적이 넓은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금단 신도시에 수용되는 거 보니까 한 필지가 수십만 평인 경우도 있더라고. 임야, 산 같은 경우 그 산을 다 깎아가지고 거기 신도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필지가 크다, 획지가 크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획지가 더 큰 경우가 많죠. 일단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지이니까. 자, 어쨌든 이게 1필지입니다. 그러나 용익물건이 뭡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1필의 일부도 가능하다고요. 우리 아파트 뭐 84제곱미터 방이 3개면 방 한 칸만 전세 주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방 한 칸만 팔아먹거나 방 한 칸만 은행에 저당 잡히는 거는 안 되죠. 그래서 용익물건이나 임대차의 경우 일부도 가능하다. 토지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 일부도 가능하다. 근데 토지라 하더라도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우리 법에는 그냥 토지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 나온 걸로 보면은 국가 소유 토지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지자체 재산이에요. 시청이 있는 그 부지는 토지지만 중개상물 아니죠. 개인이 거래할 수 없으니까요.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고요. 공유재산은 지자체 소유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국공유재산은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보니까 토지에서 채굴되지 아니한 강물은 중개상물이다. X 아닙니다. 석탄, 석유가 땅속에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땅 주인 게 아닙니다. 국가가 채굴권이 있습니다. 광업법 제2조에 보면 강물 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가 채굴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금이 묻혀있어도 그건 개인께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다 X 아니다. 미채굴 광물, 온천수, 금전채권, 점유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게 법조문에 없는데 기출문제 이런 게 나와서 어렵다는 이야기, 해석상 문제니까. 그 중개상물이 아닌 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중개상물이 아닌 거에는 첫 번째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이런 거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자동차를 개업공개사가 중개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상물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예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것,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 이런 건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그 미채굴 강물은 아예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온천 수익은 아무나 해도 됩니다. 금전 채권 아무나 해도 됩니다. 금전 채권 예를 들면 빚이 1억이 있는데 5천만 원 탕감해 주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중개해 줬다면 그건 중개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탕감해 주는 대신에 내가 소개료 1천만 원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그걸 소개해도 중개가 아니라고요.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 보수가 아니라고 했죠.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 했기 때문에요. 점유라는 것은 그냥 가지는 것 자체가 점유기 때문에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베어낸 나무 베어낸 거 이건 별로 중요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중개해도 된다고요. 아무나.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중개상물이다. 지목이 양어장이든 목장용지든 대든 상관없이 토지는 중개상물이라고 지목과 상관없이 거래의 대상이 된다면 이런 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이런 걸 양어장이 중개상물이다 하고 강의한 강사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었거든요. 지목 28가지 지목을 그 다 일일이 이건 중개상물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 없거든요. 해석상의 문제라고요. 지목이 되든 목장용지든 공장용지든 양어장이든 거래의 대상이 되니까 중개상물이다. 행정재산 중개상물 아니다. 행정재산이 바로 그 지금 청와대 건물 이런 거 용산 뭐 용산 대통령실 이런 거 중개상물 아닙니다. 옛날 국방부 건물이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된 것 중개상물입니다. 제가 가압류된 거 중개해봤어요. 가압류된 거 중개하면서 특이하게 중도금 낼 때까지 가압류, 말소, 서류 가져오기로 한다. 만약 그때까지 못 가져오면 계약 무효로 하고 받은 계약금 다 돌려주기로 한다. 가능해요. 그래. 위험할 뿐이죠. 거래는 가능하잖아요. 가압류돼 있어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도 사법상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어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도 그래서 공법상 우리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약 350개 정도 되는데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전부 중개상물 됩니다. 모든 용도, 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뭐 예를 들면 중개상물 됩니다. 그 대신에 이런 용도 무슨 구역,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다 행위제한이잖아요.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행위제한입니다. 무슨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단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런 거는 오히려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공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고 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허가구역이면 허가받으면 된다고요. 지금 서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많이 올라가고 있다더라고요. 지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정책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죠.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뭐 2주택, 3주택 취득하면 취득세도 중과세하죠. 또 주택이 여러 개면 양도소득세도 중과세하죠. 세금을 더 많이 매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이런 개념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일부 지역만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허가구역 안에 있다고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라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도 허가 받으면 된다. 물론 허가 못 받으면 무효이기는 합니다. 건축물인데 건물을 1동의 일부 아파트 101동 101호도 중개상물이 됩니다. 구분 건물이라면 우리 이 화건 건물 요것도 구분 건물일 가능성이 많아요. 구분 건물이라면 각 층별로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입니다. 불법에 옥탑방 정축했다고 그거 못 팔아먹는 건 아니라고요. 그 대신에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해야 되죠.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설명만 하면 돼요. 중개상물 된다고요.
불법으로 다가구 같은 거는 정축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불법으로 대수선에서 칸막이 하나 더 설치하고 이런 거 많거든요. 그래도 중개사물이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보면 위법 건축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위법 건축물도 중개사물 됩니다. 그럼 건축물이란 건축법에서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이란 민법상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건데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세차하는 기계, 차 움직이면서 세차하는 기계 있잖아요.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건축법상은 건축물이랍니다. 이게. 그러나 이거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기둥이 있고 지붕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것을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41페이지 우리 교과서 맨 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맨 밑에 밑줄 치노서 여기 시험에 나왔으니까 41페이지 맨 밑에 판례 세차장 구조물의 중개상물 여부 나와 있잖아요. 여부 결론은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42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다. 민법에서는 건축물이 토지의 정착물이거든요. 민법 99조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 99조에 보면. 민법 99조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들이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으라고 국가법령정보 그러면 모든 법조문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라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라고요. 어플.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면 딱 그 휴대폰 액정 화면에 맞게 그 글자가 나와요. 보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뭐 무슨 판례냐면 이것도 사건 번호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42페이지 맨 위에도 보니까 도라고 돼 있잖아. 도 42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에 도라고 돼 있죠. 형사사건이라고요. 이게 왜 형사사건이냐면 개업공개사가 옆에 있는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3건 중개하고 한 건에 500만 원씩 받아가지고 1,500만 원 받은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근데 이거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무자격자가 계속 중개하고 돈 받았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500만 원 받아도 되고 1,000만 원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개업공개사님들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니까 사실 개업공개사만 독점적으로 돈을 벌려면 이런 것도 개업공개사 아닌 사람은 못하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판례는 중개상물 아니다. 아무나 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자, 여기 좀 어려운데 분양권, 입주권 요 두 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 됩니다. 그 지금 2천의 분양권 다 지금 거래 가능하죠? 중개상물 됩니다. 동호수가 그러니까 몇 동 몇 호가 누구 거라 누가 분양받았다 이게 정해져야 돼요. 수분양자가 특정된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수분양자예요. 분양자는 분양한 사람이에요. 수분양자, 피분양자가 같은 말이에요. 몇 동 몇 호 받은 사람이 수분양자 또는 피분양자라고 한다고. 수 받을 숫자, 분양받은 사람. 자, 근데 입주권이 문제입니다. 입주권. 시험에 입주권 중개상물 아니다, 중개상물이다 모두 정답이었어요. 입주권이라고만 하면 중개상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도시및 주관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 40페이지에 있어요. 40페이지 판례 2번에 있네. 2번.
40페이지 2번에 보니까 특정한 아파트 중간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 동그라미, 추첨 기일날 신청을 하여 당첨 동그라미, 뭐 네모해도 되고 동그라미 해도 되고, 추첨 당첨이 포인트입니다. 추첨해서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아직 어딘지 안 정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치와 면적이. 이런 경우는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그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밑줄 치세요. 관리처분이 뭐예요? 그게 몇 동 몇 호는 누가 받았다, 이게 확정지에 적는 걸 관리처분이라고 하죠. 관리처분 인가받은 경우 위치와 면적이 특정됐기 때문에 그런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재건축해가지고 몇 동 몇 호 받는지가 특정되었다면 그때는 중개사물이 된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니까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이 뭐예요? 특정 몇 동 몇 호는 누군지 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중개사물 된다. 101동 101호가 누가 분양받았다, 이게 정해진 거는 그건 중개사물이다. 분양권이죠.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물이라고 했죠. 무허가 건물도 중개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른바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대토권. 중리 택지지구 보면 거기에 논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소위 이택이라고 그래. 이주자 택지, 이택, 생택, 생활대책용 택지, 이런 게 있다고. 그게 소위 대토권입니다. 대토권. 거기 있던 원주인들, 논주인들한테 나는 여기 절대 못 나가겠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이거 절대로 못 비키겠다. 그래, 그러면 또 땅 다시 개발해가지고 줄 테니까 여기 집 짓고 살아라 해가지고 이주자 택지를 줍니다. 그게 아직 어디 나올지 안 정해졌다고요. 그래서 안 정해진 상태는 중개사물이 아니고 나중에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냥 대토권이라고 하면 중개사물 아닙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어디 공급받을 수 있는지 안 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추첨을 해가지고 정해요. 그 위치를. 그럼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그게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그래 못하게 하고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를 이른바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중개사물 아닙니다.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은 말이라고 했죠. 받을 분양받은 사람. 정해져 있는 경우는 누가 분양받았는지 정해져 있는 101동 101호는 중개사물 된다 했죠. 이게 뭐냐면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이 그 주유소에 세차하면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기계. 처음에 이게 생겼을 때는 기름 넣으면 공짜로도 해줬거든요. 요즘은 돈 받더라고요. 얼마 받아요? 예전은 그래요. 우리 동네는 5천 원 받더라고. 저도 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맨날 그 집에서 수돗물에다가 그 수건 빨아가지고 가서 닦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좀 그짓죠. 마지막에 차라리 5천 원 내고 하라고 한 3년 만에 처음 해봤어요. 맨날 제가 집에서 그냥 했었거든요. 그게 수도요금 더 나온다. 차라리 그냥 거기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기계, 세차하는 기계는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중개사물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주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의 정착물,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법에도 없고 판례도 없는데 행정심판 결정입니다. 명인망법이라는 게 뭐냐면 명백하게 지금 4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41페이지 10번째 줄에 보니까 판례라고 나와 있죠. 제가 판례도 없다고 했잖아요. 행정심판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판례라는 거 X하세요. 판례 아닙니다. 맨 밑에 보니까 판례라고 해놓고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심판 사건번호 이렇게 돼 있죠. 행정심판이라고 돼 있죠.
판례 없습니다. 행정심판 결정인데 시험에 출제됐어요. 명인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걸 말합니다. 등기된 나무를 인목이라고 하거든요. 인목. 등기 안 돼 있는데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부서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나무에 명찰 붙여놓는지 누구 거라는지 소유권을 표시해 놓으면 그게 명인방법입니다. 행정심판 결정인데 이게 행정심판위원들이 공인중개사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국토부 유권해석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유권해석보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더 상위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합니다. 그 결론은 중개상물입니다. 이제 제가 저 개인적인 사견은 저는 아직도 중개상물 아니라고 봅니다. 중개상물이면 이게 개업공개사만이 업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못하잖아요. 근데 개업공개사 모든 개업공개사 제가 연수교육하면서 물어보니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 본 적 있냐 하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임목을 해본 사람도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한 2번 정도 출제됐어요. 결론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이다. 그러나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은 중개상물 아니다.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 이게 주말 체험용 농 하는 거 이런 데 가보니까 편말 붙여놨던데 박용덕 거다 요바선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 같은 거 그런 거 봤죠? 저도 주말 체험용 농 한번 해봤는데요. 20만 원 내고 한번 해하고 거름 사고 비료 사고 하니까 한 50만 원 들어갔어요. 고추 다 죽고 이래가지고 차라리 와이프가 그러지 말고 그냥 마트에 가 사과 처먹으라 왜 꼭 그런 짓을 처먹으라고 안 하고 그냥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힘들더라고. 이게 일하는데 힘만 들고 괜히 막 어쨌든 이게 그렇게 이름 써붙이 고추 누구 거라고 써붙여놔도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아무나 소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추 같은 거 그거 누구 거라고 써붙여놨다고 그거 중개대상물이면 그거 중개하는 것도 개업공개사만 가능한 거잖아요. 만약 중개상물이라면 아무나 해도 된다. 무, 배추, 밭대기로 거래하는 거 중도매상들이 그냥 소개하면 되는 거지 꼭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무, 배추 같은 거 배추값 올라가려고 하면 미리 도매상들이 와가지고 찍어놓고 제 친구 보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데 평당 7,000원 미리 돈 좀 계약금만 걸어놓고 100평이면 평당 7,000원이면 얼마에 70만 원인가? 70만 원인데 그중에 7만 원 계약금 걸어놓고 나중에 뽑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아무나 중개도 된다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왜 토지 같은 경우는 왜 못하냐면 토지는 눈으로만 보고 이 토지가 가치가 얼마다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만 보고. 보기 좋은 땅이 비싼 거는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의 가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되죠. 보기에 아름다운 거는 저 설악산 꼭대기 있는 땅이 대청봉이 아름다워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수려한 산은 수려하면서 웅장한 거는 설악산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산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 다음에 수려한 게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산, 북한산 이런 데가 좀 수려한 편이에요. 지리산 이런 데는 웅장하기만 하지 수려하지는 않다고요. 웅장하잖아요. 어머니의 산처럼. 지리산이나 한라산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행정심판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는 해야 된다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상물이고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은 중개상물 아니다. 농작물이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행정심판은 없고 요거는 유권해석이에요. 또 만약에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 중개상물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 유권해석은 중개상물 아니다. 별로 중요한 물건 아니니까. 미분리 과실, 사과나무에 열려있는 사과 미분리 과실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아무나 중개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뽑아서 팔아먹으려고 동산이라고요. 중개상물 아닙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거의 잘 나오진 않는데요. 나왔네요. 31회 때, 29회 때도 나오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이다.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은 중개상물 아니다. 가식의 수목, 암석, 바이암자, 돌석자, 흑토자, 모래사자, 이거는 토지의 일부분이지 저 여주보에 있는 모래 쌓아놓은 그것 개업공개사만 중개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모래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토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모래만 따로 중개상물이 되는 건 아니라고. 암석, 토사가 모래잖아요. 모래, 흑토자, 모래사자. 없어졌어요. 여주보에 이제 없어요. 그 모래. 지금 없냐고 있냐고요. 그 논주인들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자기 논에다가 모래 쌓아놓으면 농사도 못 짓는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 더 좋아해. 농사 짓는 것보다 돈 더 나오니까. 농사 지어봐야 빼빠지기 이래봐야 돈 안 나오니까.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모래 팔아가지고 4대강 사업 돈 다 뭐 22조인가 충당한다고 했는데 모래 보관료가 더 들어갔어요. 모래 판 돈보다. 어쨌든 그 모래 파는 거 그거 없애는 건 아무나 해도 된다고.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암석, 바이암자, 돌석자, 화강암 캐가지고 팔아먹는 거 중개하는 건 아무나 해도 된다고. 그거는 중개상물 아니다.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동산, 질권도 중개상물 아니다. 전당포에 뭐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이런 거 소개하는 거는 중개가 아니다. 권리금, 이게 영업상 노하우가 권리금이잖아요. 영업상 노하우,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런 거는 중개상물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 많이 받아도 되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권리금 알선해도 된다.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20톤 미만 선박 중개상물 아니다. 20톤 이상도 아니다. 20톤 이상은 의제부동산이고요. 20톤 미만은 동산입니다. 의제부동산이라도 대통령령에 규정이 있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외에는 중개상물 아니다.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거에 하나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요.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한다고요. 설립자, 나무목자,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고 죽어서 누워있는 나무는 등기 못합니다. 수종 제한이 없다. 나무 종류 제한 없이 등기할 수 있다. 토지의 일필의 토지 일부에도 임목 등기를 할 수 있고요. 생립,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가능하다고요. 등기가. 죽어 누워있는 나무는 안 된다. 임목이 등기되어 있는지는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이 표시되어 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임목을 중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없는 것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그냥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사물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실제 시험에 현실적으로 거의 거래되는 게 없기 때문에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온다. 자, 시험에 나왔던 거 보세요. 17회 때 나왔어요. 17회 때 오래전에 나왔다고요. 임목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맞고요. 임목은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만 양도할 수도 있다. 등기된 나무는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사물이다. 이런 거는 최근에 나오지만 구체적인 거 이런 거는 17회 때 나오고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사물이다. 그거는 기억해야 돼요. 그건 최근에도 나와서 그냥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토지, 건축물 5가지잖아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이다.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5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위 제한을 받지만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준공허가받은 매립지 중개상물이다. 사도, 도로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이라고 했죠. 행위 제한만 받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공법상 제한받는 거고요.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되어 있는 거 이거는 사법상 제한만 받지만 다 중개상물 된다. 가압류되어 있는 것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 다 중개상물 된다. 그 다음에 중개상물이 아닌 것, 업권,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자동차, 농작물, 중개상물 아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되고 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만 따로 중개상물 되지 않는다. 행정재산, 민법에서 무주, 주인 없는 토지, 공도, 국가 거니까 중개상물 아니다. 미채굴, 광물, 호수, 공원, 바다, 하천, 국가 하천, 사건 소멸된 포락지, 사건이 개인의 권리입니다.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개인 게 아니니까 사고 팔 수 없으니까 중개상물 아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X 삼각형 해놨는데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인데 원래 원칙적으로 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은 처분할 수 있지만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하거나 중개 의뢰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행정재산은 안 된다고 했죠. 아예 이천, 시청, 부지 이런 건 아예 안 되고요. 경매, 공매, 공용수용, 상속, 증여, 기부채납, 환매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상속받은 전답 중개상물이죠. 상속인 거니까. 증여받은 토지 중개상물입니다. 상속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상속세 개편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상속세 세율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지금 부동산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이게 세법도 바꿀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 해주잖아요. 그것도 최소한 한 2억 5천이나 이 정도 지금 부동산 가치가 몇십 년 전에 밖에 있었다고 250만 원이라는 게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1억 이상은 올라가야 돼요. 지금 시대 상황에 맞춰보면 옛날에 부동산 가격이 500만 원 할 때 250만 원 공제해주고 이랬다고요. 불과 25년 전에만 해도 강남에 3억 했습니다. IMF 때 1998년 9년도 이때 대치동 엄마 아파트 이런 거 3억밖에 안 했다고요. 그 상속 그 자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되는 거죠. 상속받으려고 배우자 죽이면 죽인 사람은 상속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는 사람 죽이면 무조건 적발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죽이면 적발 안 되지만 그 죽이지는 말라고 상속 안 되니까. 자식들도 부모 재산 혼자 다 먹으려고 막 살해하고 이런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럼 못 받아요. 그 사람은 뺍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상물이 아닌 것. 이 중에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일신전속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일신전속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50년, 국민임대주택 30년, 10년 임대 후 분양, 5년 임대 후 분양, 행복주택 6년 이런 게 있어요. 국민임대주택 30년짜리 살다가 이사 나가려면 개업공개사한테 세입자 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LH에다가 한 달 전에 통보하면 돈 내줘요. 여러분들이 개업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있는 데다 개업하면 안 되겠죠. 아파트 많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만 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소득 같은 거 이런 게 맞아야 돼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만 따라다니는 거다.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일신전속적입니다.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없죠. 일신전속적인 건 그 사람 죽으면 끝이에요. 다른 재산은 자식 죽으면 상속인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일신전속이 아니라고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죠.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은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어려운 거는 다 했어요.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